자, 이번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장 정체라는 카테고리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10년을 다녀도 남는 게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반복 업무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계속 그 하나의 역할만 부여받고 그 역할만 주구장창 수년간 그 역할만 하시는 거죠.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렇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장 생활을 공무원 생활처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리스크 있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그 한 분야에는 전문가가 되셨겠죠. 전문가가 되셨겠지만, 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와서 영상을 잠시 끊겼어요. 이게 전화가 오면 영상이 끊깁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하는 거에 대한 단점이죠. 그래서 전화를 받고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그래서 편집 없이 아까 있는 영상과 지금 찍는 영상을 그대로 합쳐서 논테이크로 유튜브에 업로드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반복 업무 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반복 업무만 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는 될 수 있겠지만, 사회에 나오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회에서의 그 수많은 변수, 특히 자영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변수, 또 내가 투자를 하면서 발생되는 변수, 투자도 토지 투자, 근린생활 투자, 숙박업 투자, 그 다음에 근생 중에서도 상가 투자가 있을 것이고, 또 농촌이면은 농지 투자를 통해서 농업, 또는 산림이면 임업 투자, 이렇게 다양한 방면이 있는데, 각 분야에는 또 각종 법률들이 같이 따라다녀요. 수많은 법률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법률들도 있고,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해야 될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직장에서도 뭐 인사, 노무, 총무, 법무, 회계, 재무, 영업, 마케팅, 이런 부서들이 있죠. 이런 부서들을 두루 경험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게 영업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자영업의 절반 이상이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 솜씨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내가 일단 음식 솜씨가 기본이 돼야 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외부에 알리지 못하면 그거는 영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힘들겠죠. 손님을 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업 마케팅 노하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법무적인 부분, 법무까지 같이 겸하는 것이 상당히 드문데, 저 같은 케이스는 우리 회장님께서 상당히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부서를 다 돌아다니면서 겸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심지어 대형로펌, 법무법인 태평양, 김앤장, 광장,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변호사님들 진짜 많이 만나고 했는데, 또 고마운 변호사님도 있고 지금도 연락하는 변호사님도 있고, 너무 이게 저희 회사가 고객과의 분쟁들이 많은 회사라서 이 법무 업무도 일반 법무 직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해봤고, 심지어 3심까지, 대법원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해봤고 또 알게 됐고, 이 실생활에 있어서 법 개념의 상식을 입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영업 마케팅, 특히 마케팅 쪽도 겸하면서 제가
기존에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마케팅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 마케팅을 또 회사에다가도 적용을 시키니까 또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면서 또 뿌듯함을 느꼈고, 여러 가지 회사 생활을 나중에 자영업하기 위한 발판 도구로 삼으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회사는 그냥 월급만 받는 곳이다, 이런 생각으로 다니시면 본인도 힘들고 본인의 자기개발도 힘들고 향후 퇴직해서도 자영업해서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상당히 중요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꼭 거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조직관리가 될 것이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직원관리가 돼요. 이 사업 영역에 있어서 직원관리가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이 직원에게 적정한 보수, 그 다음에 적정한 근무시간, 또 적정한 복지,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직원관리를 해야 사업 영역에서도 손실이 없는 사업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와서 자영업을 하게 되면 각종 지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혜택, 이런 걸 또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다가 제출해야 될 문서 작업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다 회사에서 많이 경험을 해봐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상당히 쉽게 만들고 신청하고 또 지원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배울 점들은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대관 업무들, 관공서 업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반복 업무, 단순 반복 업무는 스킬 축적이 없다. 또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 받고 영상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영상 찍는데 전화가 많이 와서 지금 몇 번을 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대체 가능한 인력이 많다는 부분, 이 부분도 되게 리스크가 있는 거죠. 나한테는, 본인한테는. 의외로 본인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나 아니면 안 될 일이야, 내가 이 분야의 베스트야. 하지만 그거는 거의 착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내가 당장 내일 빠져도 회사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요. 어떤 세팅이 잘 돼 있는 회사라면.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도 내가 빠지더라도 1명 정도 빠져도 잘 돌아갑니다. 물론 처음에 우여곡절은 있겠죠. 빠지고 나서의 그 업무 분장 과정에서 있겠지만 대체 인력이 많다. 그러면서 나는 소모성 부품으로 취급받을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 직장생활하면서 상당히 우울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0년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불안감은 더 커지죠. 10년차 때, 20년차 때, 또 30년차 때, 이때의 그 연차에 본인이 적당한 직급을 갖지 못하면, 또 보직을 갖지 못하면 밑에서도 무시당하고 위에서도 안 좋게 보고 위아래로 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서 상당히 생활이 힘들게 되죠. 이런 전반적인 모든 상황들이 겹치고 겹쳐서 상당히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인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시라는 부분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또 기회는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과 자산 능력이나 이런 거에 맞게 잘 컨설팅을 받으셔서 또 제2의 인생 2막을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에 제 연락처를 남겨놓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것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가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들 잘 컨설팅을 받으셔서 제2의 인생에 있어서 성과, 성취를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